자, 이번엔 신라 하대예요. 아까 신라 중대 마지막 왕이 해공왕이거든. 죽어요. 죽고 그 뒤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50여 년간 왕이 한 20여 명이 바뀌어요. 그래서 평균 재임 기간이 7년이 약간 넘어. 지들끼리 죽이는 그러한 아주 피말리던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수도가 여기 경주잖아. 경주에선 지들끼리 죽이는 아주 혼란스러운 시기예요. 그러면 이 지방에 대한 통제가 될까 안 될까? 지방에 대한 통제가 안 되겠죠. 그래서 지방에서 누가 등장하냐면 이렇게 성을 쌓는 애들이 등장을 해. 성을 쌓고 스스로 성의 주인이다. 성주, 장군 이런 걸 칭하는 호족이라고 하는 힘이 센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호족. 근데 선생님이 여기 아까 쓰진 않았지만 이 신문왕이 육두품이라는 애들을 데려다 써요. 그래서 육두품을 사랑해가지고 육두품을 데려다 썼습니다. 육두품이 뭔지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신라의 골품제도 기억나나요? 골품제도? 신라에는 신분제도가 있었는데 골품제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성스러운 뼈다귀 성골, 진짜 뼈다귀 진골, 그다음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 이렇게 내려가는데 여기는 왕족이라서 승진에 제한이 없고 옷 색깔 모든 게 다 자유로워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거는 육두품이에요. 능력은 뛰어나지만 신분적인 뼈다귀의 태생 때문에 한계 때문에 승진에 제한이 있고 왕따 당한 애들이 육두품이거든. 근데 신문왕은 나름대로 왕권도 세고 똘똘하기 때문에 신문 보다가 야 여기 한자 나온다 이거 모르겠다. 야 육두품 이게 뭐야? 종민TV 구독 좋아요. 아 그런 뜻이구나. 바로 실행해. 뭐 이렇게 물어보면 답변이 나오는 똘똘한 애들이 육두품이었었거든. 그래서 육두품을 데려다가 잘 썼는데 요때쯤 되면은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냐고 육두품들이 쓸모가 없어져. 그래서 요 시기에는 육두품이 지대로 왕따 당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육두품 삐져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이 호족한테로 갑니다. 그래서 이 육두품이 지방에 있는 호족들한테 브레인이라고 그러죠. 뇌를 빌려줘요. 참모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호족은 이 지방에 있잖아. 지방에 있다 보니까 지방에 어떤 자기들의 권위를 좀 실을 필요가 있어. 경주가 최고가 아니라 지방, 보령도 나름대로 좋은 땅이다. 그래서 뭐가 등장하냐면 풍수지리라는 것이 유행하게 됩니다. 풍수지리설. 그 지역의 지형을 보고서 명당 같은 거 체크하는 거. 그래서 보령 지역의 호족은 보령이 명당이라고 주장을 하겠죠. 풍수지리. 그리고 또 그 지방에서 유행한 불교 종파가 있어요. 이거를 선종이라고 그러죠. 선종. 이 중대 때는 교종 불교가 유행합니다. 교종 불교는 주로 경주 위주로 성장을 했었고 이 선종은 지방에서 유행을 하게 돼요. 차이점은 우리 불교에서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깨달음이잖아요. 교종은 귀족들, 왕족들 공부하잖아. 돈 많잖아. 공부하는 거야. 깨달음을 얻으려면. 이렇게 하면 깨닫는 건 하면서 공부하는 거야. 근데 선종은 달라요. 선종은 산속 이런 데서 이렇게 참선, 돌을 닦으면서 깨달음 얻는 거야. 갑자기. 그것도 갑자기 깨달아요. 뭐? 이런 불교를 선종이라고 합니다. 선종. 그래서 신라 하대가 되면은 지방에서 이 선종 불교가 유행하는데 9군데가 유행했었어요. 이것을 뭐 구산선문 혹은 선종구산이라고 부르는데 구산선문 뭐라고 돼요? 확실한 건 지방에 선종 불교가 유행하고 9개의 큰 절이 있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절이 어디냐면 우리 보령의 성주사였다라는 거. 성주사 관련된 일화 많이 해줬을 거예요. 성주사에 얼마나 많은 스님들이 있었냐면 뭐 나중에 일이지만 나중에 외구 일본 도적들이 이 성주까지 쳐들어왔었거든. 성주사 이렇게 계곡이 흐르는데 성주사를 쳐들어가려는데 겁먹고 도망가요. 왜 그러냐면 이 계열가에 흐르는데 하얀 물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그 하얀 물이 뭔지 알아요? 성주사에 수많은 스님들이 있으니까 얘네들 밥 먹으러 오다가 쌀을 이렇게 씻은 거야. 쌀뜨물이라고 그러죠. 쌀뜨물을 이렇게 계열가에 버렸는데 그 하도 많아가지고 양이 많아가지고 개울가가 투명해야 되는데 하얀 쌀뜨물 때문에 하얀색이 흘러내리는 거야. 그걸 본 왜구들이 도망을 가요. 성주사에 그렇게 많은 스님들이 있었다는 걸 알고서 도망갔죠. 그럴 정도로 위세가 대단했었던 우리 성주사 신라 하대 때 유행했던 절 중에 하나라는 거 우리 보령 사람이면 그 정도는 좀 알아두세요. 그래서 신라 하대 때 호족이 등장했고 자기들 권위를 위해서 풍수지리설을 유행했고 육두품 데려다 썼고 선종 불교가 유행했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신라의 적대적이었었던 거라는 거 알아두고, 신라 하대 때 유명한 왕은 신라 중대 때 신문왕이라면 진성여왕이에요. 그래서 진성여왕 때 반란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진성여왕 때 어떤 반란이 일어나면 적고족의 난, 붉은 바지 도적이라는 거예요. 야, 도적들도 요새 세련돼가지고 그냥 안 일으켜. 빨간색 바지를 입고 유니폼을 입고 반란을 일으켰대요. 적고족의 난, 초족의 난. 초족은 이게 풀초자예요. 일반 백성들이 살기 어려우니까 풀처럼 들고 일하는 데서 초족의 난.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들어보니까 원종 애노의 난. 원종과 애노라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이렇게 난 원종 애노의 난. 그래서 수많은 반란이 이때 일어나고, 또 시기는 다르지만 하대 때 장보고의 난. 해상왕 장보고 알죠? 완도 지역에서 해적을 소탕하면서 권력을 잡았었던, 인기 있었던 장보고란 해상 세력이 있었는데, 힘이 좋으니까 자기 딸을 왕비로 이렇게 보내려고 했지만 귀족들의 반대로 여의치 않게 되자 반란이 일으켰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뭐 김헌창의 난 등 여러 난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나난 누구 노래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나나난 아는 사람 댓글. 자, 그래서 난 하면은 거의 99% 신라 하대 개판칠 때였었고, 유일하게 하나 김훈돌의 난만 중대였었다라고 선생님이 분명히 얘기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아까 얘기했었죠. 신라 중대 때는 왕권이 세기 때문에 집사부의 장관이 시정의 힘이 셌고, 신라 하대 때는 귀족의 힘이 세기 때문에 화백회의의 짱인 상대 등의 힘이 셌었다라는 거. 그래서 요 정도는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좀 복잡하니까 선생님 지우고 중대 단어, 하대 단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